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복수 해석학이고요. 또 간단하게 OT하고 시작할게요. 5주 과정입니다. 5주 과정. 어, 수강생분들 이제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등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업글 지우지 마시고 닉네임 변경은 안 되고요. 요 사항 적어서 등업해 주시면 되겠고 비대스로 가능하고요. 각종 프리들이 올라갑니다. 카페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수업자료 2024 복수 해석학 거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수업 시작 전에 개념 테스트 진행이 되고요. 정의, 정리, 참거짓 혹은 예제 변형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인강생분들은 그 수강하시는 그 지스쿨 자료실 자료 그쪽에 클릭해 보시면 있겠고요. 직강생분들은 프린트 해서 제공이 되고 또 직강생 전용관이라는 곳에 따로 올라갈 것입니다. 직강생 전용관은 지스쿨 사이트 오른쪽 상단에 전체 메뉴 거기 눌러서 직강생 전용관 클릭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 있겠어요. 그리고 직강생분들만 요거는 채점이 되고요. 개념 테스트는 당일 9시 35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당일 이제 수업 끝나고 채점해서 메일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카페에 풀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의 내용에 대한 개념 테스트는 제공은 하되 채점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과제가 제공이 되고요. 역시 같은 곳에 제공이 되고 풀이도 카페에 제공이 되고요. 직강생분들은 모두 채점이 되고 인강생분들은 1, 6월, 1, 8월 패키지생분들만 채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 가능하고요. 수요일 과제죠. 지금 수요일 수업이니까. 그래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기한이에요. 목요일 오전에 업로드가 되니까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받으면은 그 다음 주 또 수요일까지 제가 채점해서 다시 나눠드리고요. 메일로 따로 발송은 안 됩니다. 제출 방법은 이제 제가 제공한 과제 양식 파일에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연습장 각자 푼 연습장에다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공한 과제 파일에다가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직강생분들은 이제 직접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강생분들은 스캔해서 프린트해서 풀어서 스캔해서 다시 이제 첨삭 클릭해서 이제 거기다 업로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채점이 안 돼요. 기한 늦은 거 안 되고요. 이름 쓰지 않은 거, 제공한 과제 파일에 풀지 않은 거, 하나의 PDF 파일에 제출하지 않은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파일 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거 안 되겠어요. 하나의 파일로 딱 제출해야 되겠고요. 파일로 제출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에 종합 문제하고 역대 기출 문제 제공이 됩니다. 종합 문제는 이제 뭐 또 다양한 문제 풀어보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풀이는 다음 카페에 업로드가 되고요. 역대 기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거의 할 거예요. 아니면은 과제로 과제로 제가 내드리거나 그래서 판서 노트 혹은 과제 풀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채점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 기출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하반기 때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수업 후에 혹은 다음 카페에 질문이 가능합니다. 수강 과목 수업 관련 내용에 한해서 질문이 가능하고요. 기한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복수 해석학은 5월 17일 오늘부터 종강 플러스 5 곱하기 5 해가지고 7월 9일까지 되겠어요. 그때까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인강생분들은 각 개인마다 수강 기간이 달라서 수강 기간 동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서 노트 제가 필기한 거를 판서 조교님께서 이제 필기한 거 있죠. 판사한 거 그거를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브 노트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증명을 뭐 쓰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쓰면서 하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타이핑해서 그거 제공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영상 관련 문제 혹은 자료 인쇄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은 학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간표는 이제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9시부터 개념 테스트 보시면 되겠고 직강생분들 그리고 1시간 15분 정도씩 진행이 되고요. 점심시간 2교시 끝나고 1시간 10분 가지시면 되겠고요. 5교시는 좀 유동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질문하실 분 하시고 스터디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여기 조교님 오른쪽에 이제 조교님 있거든요. 이쪽에 그 설문지 받아서 작성을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 해석학 우리 최근 출제 경향을 좀 보면은 복수 해석학은 일단 비중이 좀 높은 과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때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지금 이 두 문제는 거의 출제가 매년 됐어요. 그래서 두 문제면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래서 6점씩 2점하고 4점 하나씩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죠. 근데 이제 최근에 더 높아졌죠. 두 문제씩 나오는데 4점 두 개가 나왔어요. 이제 약간 좀 그 문제 배점이 좀 달라지면서 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2점짜리가 줄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복소가 또 막 4점으로 나오기도 하고 4점 두 개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두 번이 지금 복소가 4점짜리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비중이 좀 크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뭐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나온다. 그거는 보장 못하죠. 다시 두 문제고 뭐 6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비중이 작진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온 것들이 최근에 이제 작년에 나온 게 조화함수의 평균값 정리, 요거랑 루시의 정리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유수 정리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계속 뭐 자주 나오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런 것들은 조화함수 평균값 정리랑 루시의 정리 요거는 뭐 자주 출제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출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요새 기조가 그렇죠. 이제 낼 만큼 다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대비를 해야겠어요. 그만큼 이렇게 많이 자료가 쌓인 만큼 좋은 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좀 이제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린 다 대비할 거고 뭐 작년에 다 사실 다 이건 배웠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배운 내용 안에서 나온 거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과목의 특징 및 공부 방향 보면은 일단 우리가 복수 해석학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 과목이 좀 여러 개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실해석학, 실해석학의 전체적인 개념이 필요하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위상수학하고 다변수 미적분학은 좀 기초적인 성질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크게 뭐 심도 있게 뭐 꼭 다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기초적인 개념들이 필요하겠어요. 복수 해석학은 크게 이제 복수 해석 함수하고 복수 선적분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복수 해석 함수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중간 이후부터는 계속 복수 선적분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될 확률이 높고 아니면 선적분 쪽에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매 다르고요. 해석학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론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 적용 능력 이런 것이 중요를 하겠고 그 다음에 또 계산도 많이 나와요. 계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수 해석학에서 계산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잘 잡아야겠다. 그렇다고 뭐 내용이 어렵냐?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래도 그래서 할만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재에 있는 그 주요 정리 및 공식을 잘 정리를 해야겠어요. 정리들 있죠. 무슨 정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식들도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다 수업을 다 듣고 아니면 뭐 매주 끝날 때마다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뭐 하나의 어떤 노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봐가지고 자기가 이제 도구로 장착을 해야죠.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어쨌든 이게 또 복수 해석학이다 보니까 실해석학하고 공통점도 있지만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하고 차이점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또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건 뭐 우리랑 수업 시간에 같이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주차는 1장이랑 2장은 다는 못 나가고 해석 함수까지만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1장은 복소수예요. 복소수 기본.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자세히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 일단은 그 복소수는 원래는 이제 실수부터 우리가 등장을 하다가 복소수가 계속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방정식, 다항식들을 이게 근을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계속 기초적인 거였는데 수학 연구였는데 근을 구하다 보니까 이게 커브가 안 되는 거예요. 실수치 안 해가지고 실수치 안에서 맞죠? 실수계수 다항식 안에서
실수계수 다항식인데 뭐 AN, XN 해가지고 A1X, A0 여기 이제 다 실수 계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해를 구해보니까 뭐 예전에 이제 2차, 3차, 4차 그 정도 했는데 이게 근이 실수해서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본질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제곱해가지고 음수가 되는 그런 수를 없다 보니까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의 최소 단위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거의 양의 제곱근 그거를 도입을 합니다. 즉 마이너스 1의 양의 제곱근 즉 요거를 기호로 해가지고 i 얘로 해가지고 얘를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커버가 되죠. 그래서 어떤 수 체계를 도입을 하냐면은 a 플러스 bi 꼴 요런 꼴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된다. a, b는 여기서 실수. 요게 이제 바로 복소수죠. 컴플렉스 넘버. 요런 수들을 모아놓은 거를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고 요 C는 우리가 이제 현대대수 때도 했지만은 어떤 체냐면은 대수적 폐체죠. 그렇죠? 그래서 개수가 C 안에 있는 모든 방식의 근은 다시 다 얘가 커버를 해요. 다. 복소수 안에서 다 다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R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놀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실수보다는 좀 형태가 이제 복잡하니까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긴 했지만은 또 우리가 계속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실수보다 더 단순한 성질을 갖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차차 알아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의 양의 제곱근. 얘를 우리가 이제 i, 이미지너리 넘버 해가지고 i자 따온 거죠. 요거를 얘를 하고 얘를 허수 단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요런 꼴 x 플러스 iy, xy는 실수고요. 간단하게 g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요런 꼴의 수 g를 복소수라고 하고 요런 꼴의 수 복소수 전체 집합을 우리가 c라고 나타냈고 이때 x를 실수부, 리얼 파트, 그 다음에 y를 허수부,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g의 실수부, 리얼 따와가지고 x, g의 이미지너리 따와서 y 이렇게 이제 기호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두 복소수 G1하고 G2 이렇게 있는데 두 복소수가 이제 같고 다름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같을 때는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다 같고 그렇게 각각 같아야만 두 수는 같다라고 한다. 하나라도 틀리면은 다르면은 다른 것이죠. 복소수가. 그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그 실수부가 0이고 허수부가 살아가지고 G는 YI 이런 꼴이다. 그렇게 되면은 온전하게 허수밖에는 없는 거니까 이제 순허수, pure imaginary number 이렇게 또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소수 집합에다가 아시다시피 연산 두 개 주죠. 덧셈하고 곱셈에 대해서 얘가 뭘 이루냐면은 채를 이루죠. 그죠? 채입니다. 그래서 덧셈은 어떻게?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곱셈은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제 분배하듯이 그죠?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곱한 거를 이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 두 연산에 대해서 채를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또 성질이 기본적인 성질이 이렇게 되겠어요. 얘는 복소수 AB 실수 AG 플러스 B의 복수수죠. 그거의 이제 리얼 파트 실수부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는 당연히 G의 실수부에 AB하고 플러스 B 한 거랑 같겠죠. AB가 실수니까 그렇죠? 여기 G에 있는 실수에 다 그대로 영향을 주겠어요. 곱하고 그다음에 더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거 요 복소수의 이미지너리 파트는요. 허수부는요. G에 A를 곱했는데 그거는 허수부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X 플러스 IY에 이제 영향을 끼치지만은 이 실수를 더한 거는 그냥 온전히 실수부에만 딱 더해지는 거니까 허수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되겠죠. 만약에 뭐 BI였다. 그러면은 이제 B가 되겠지만은 플러스 B가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합차 다 쪼개겠어요. 그러니까 연산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리얼 연산자, 그렇죠? 이미지너리 연산자. 그래서 이렇게 다 선형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AB 실수, 합차에서 선형결합 다 쪼갠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너리 연산, 실수부 연산 다. 맞죠? 다
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체락을 했는데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당연히 뭐요 0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인 거, 뭐 0, 얘가 되겠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실수부 1이고 허수부 0이에요. 즉 1. 얘가 바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겠어요. 해보시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G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역원은 마이너스 G겠죠. 즉 실수부, 허수부 다 마이너스 취한 거. 얘가 덧셈에 대한 역원이 되겠고 곱셈에 대한 역원은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0이 아닌 복소수에 대해서 G의 역원, 곱셈에 대한 역원은 G분의 1이 되겠어요. 당연히. G랑 G분의 1을 곱해야 1이 나오는 거니까. 곱해서 1 되는 게 곱셈에 대한 역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G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G가 지금 X 플러스 IY라고 본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 켤레를 곱하게 되죠. 아직 켤레 말은 아니지만 이런 꼴의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우리가 곱해주게 되면은 분모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되겠고 x 마이너스 i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수부가 뭡니까? 얘죠. 그렇죠? 그리고 허수부는 요거에다 마이너스 한 거. 그래서 그대로 온 거예요. 저거를 이제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로 g의 마이너스 n승. 당연히 뭐 자연수승은 그냥 계속 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음의 정수승. 음의 정수승은 어떻게 되느냐? g의 마이너스 n승은 당연히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g의 곱셈에 대한 역원을 n번 곱한 걸로 자연수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해석학에서 초반에 했었는데요. 실수체는 5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실수체는 완비 순서체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얘기할 수 있었어요. 맞죠? 완비성 공리 만족했고 최고 또 순서까지 가졌죠. 실수가. 근데 이제 복수수는 그렇지 못했다. 라는 거. 그 실수체 순서 관계 복소수체로 확장될 수가 없겠습니다. 즉 복소수는 순서를 매길 수 없다. 즉 대소 관계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크기 순서대로 뭐 이렇게 순서 있게 쭉 배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그렇죠? 그래서 대소 관계 존재하지 않는다. 뭐 0보다 작다 크다 이런 것도 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양수 음수 개념도 없다라는 거죠. 양수 음수 개념 없다. i는 양수다 음수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i 이거 양수다 음수다. 뭐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정의할 수 없는 걸 또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실해석학에서 했지만은 C가 이제 만약에 순서체다, 오더드 필드다, 순서체다. 그러면은 어떤 집합이 있다 그랬죠? 양수 집합을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P 맞죠? 그래서 C의 부분 집합, 적당한 C의 부분 집합 P가 있어가지고 양수 집합은 이제 두 가지 성질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임의의 복소수 G에 대해 가지고 G가 P에 들어가든지 G가 0이든지 또는 마이너스 G가 P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그리고 또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P에 있는 임의 두 원소 G1, G2에 대해서 더한 거 그리고 곱한 거 다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요런 C가 순서체라면 이런 C의 부분 집합이 있어야 한다. 이런 집합을 우리는 양수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수체에서도 그랬었죠. 맞지 않습니까? 맞죠? 양수 집합이니까 이런 거 성립하겠어요. 근데 이제 C가 순서체라면은 C에도 마찬가지로 양수 집합 P 이런 게 있어야겠는데 있다고 만약에 해본다면은 이제 모순이 나온다라는 거죠. I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I는 명백히 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아니에요. 0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첫 번째 요 성질에 의해 가지고 I가 P에 들어가든지 마이너스 I가 P에 들어가든지 맞죠?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어떤 거든 간에 제곱한 거는 다시 P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P에 들어간다면은 맞죠? 곱한 거 들어가는 것끼리 곱하면은 P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맞죠? 얘 근데 결과가 같아요.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둘 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마이너스 1이 P에 들어간다라는 결론이 이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 P에 들어간다?
그럼 역시 얘를 또 제곱한 것도 P에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렇기도 하지만은 마이너스 1에 덧셈에 대한 여거는 P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안 되죠. 왜냐면은 어느 하나가 P에 이거 중에 단 하나만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걸 만족했다는 거는 이걸 만족하면 안 되겠어요. 맞죠? 양수집합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P에 들어가니까 일단 제곱한 거는 P에 들어가지만은 이 수가 이미 P에 들어갔다면 그 수에 덧셈이 된 여거는 P에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얘가 뭐고? 1이고 얘도 1이죠. 그러니까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집합 P를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수집합 이렇게 P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이제 순서 관계, 대소 관계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복소수를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기하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복소 평면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뭐 별건 없고 어차피 이제 복소수가 이런 x 플러스 iy 꼴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좌표평면 R2의 점 있죠? 그 xy하고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좌표평면 R2가 있는데 x, y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그냥 이제 얘로 다 바꾼 거죠. x 플러스 iy로. 그렇게 다 1대1 대응이 되죠. 그렇게 대응시킨 평면을 바로 이제 복소 평면이라고 하겠어요. 컴플렉스 플레인. 그리고 이제 가로축을 실수축, 세로축, y축을 허수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소수 g에 대해서 g의 절대값 혹은 g의 크기 얘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복소수 g1, g2에 대해서 g1 마이너스 g2 복소수인데요. 그거의 크기 얘를 g1과 g2 사이의 거리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g에 대해서 그 실수부의 부호를 바꿔요. 반대로 고 g바라고 하는데 걔가 바로 g의 켤레 복소수죠. g의 켤레라고 한다. 자, 참고로 이제 요 g의 크기에 대해서 노트 하나. g의 크기가 0이래요. g의 크기가 0이랍니다. 그러면은 g는 뭐죠? 0일 수밖에 없다. 맞아요? 맞죠? g의 크기가 0이다. 이게 0이 되니까 x, y 0일 수밖에 없겠죠. g가 0이면 당연히 크기는 0이겠어요. 그래서 크기가 0인 거는 당연히 0밖에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켤레에 대해서 g의 켤레가 허수부 부호를 바꾸는 거죠. 그럼 다시 켤레를 했어요. 어차피 g의 켤레도 다시 복수수니까 켤레의 켤레는 당연히 다시 돌아오겠어요. g로 오겠고 그 다음에 g의 켤레의 크기 얘는 뭐가 될까요? 켤레의 크기 자 켤레는 어떻게 돼요? y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거든요. 그럼 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루트 그건 이거랑 뭐 다를 게 없죠. 그래서 g의 켤레의 크기나 g의 크기나 달라지지는 않는다.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성질이 g하고 g의 켤레 요거를 두 개 곱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g의 크기에 제곱하고 같겠죠. x 플러스 iy, x 마이너스 iy 그거 두 개 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와요. 그것은 크기의 제곱과 같죠. 그렇죠? 따라서 요 관계 또 자주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자주 나와서. 그래서 그것도 꼭 알고 있어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확실하게. 복소평면. R2에 있는 XY의 점을, 여기 XY 점을 X 플러스 IY로 다 바꾼 거예요. 대응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가 X. 실수부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를 실수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Y를 이쪽에다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허수축. 이 되겠고 y라고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iy가 대응된다 해가지고 yi 뭐 이렇게 적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게 복수 평면이 되겠고요. 얘를 우리가 이제 c라고 한다면은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있지 않습니까? 기하적으로 얘가 바로 g의 크기죠. g의 절대값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점을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다 그랬어요. y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x축 대칭, 즉 실수축 대칭한 점이 되거든요. 바로 요 점.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랑 같고 뭐 이 각이랑 이 각 같은 거죠. 얘가 바로 g의 켤레 복소수가 된다. 즉 x-iy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점을 일단 좀 잡을게요. 얘를 우리가 G1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G2라고 할게요. 두 복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G1하고 G2 사이의 거리 당연히 얘가 되겠죠. 예. 요게 뭐다? G1 마이너스 G2의 거리하고 같다. 왜냐면은 일단 G1하고 여기 G2가 있는데요. 얘네들 더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더한 거. 더한 거는 요거 얘네들을 벡터로 보고 평행사변형법을 쓰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평행사변형 요점이 더한 거죠. 아니면은 삼각법 여기에다가 요걸 옮겨가지고 그대로 이쪽 와서 쭉 간 거. 어쨌든 요게 더한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뺀 거는 뭐가 됩니까? G1에서 G2 뺀 거는 G2에 마이너스가 이제 와야 돼요. 여기 얘가 마이너스 G2죠. 그렇죠? 그럼 이제 G1하고 마이너스 G2를 더해야 되거든요. 역시 평행사변형법 쓰게 되면은 요게 되죠. 얘가 G1 마이너스 G2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크기가 바로 얘랑 같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G1하고 G2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 뺀 거의 절대값이 되겠어요. 자, 됐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 밑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만족하는 복소수 G의 집합을 복소 평면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G 플러스 I의 크기가 3 이하인 복소수 G의 집합. 얘는 뭐가 될까요? 의미가 뭐죠? G 플러스 I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얘는 G 마이너스 I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마이너스 I와의 거리가 3 이하가 되는 점. 거리가 3인 점은 3으로 일정한 거니까 1이거든요. 그거 이해한 거니까 이제 1 내부까지 다 해가지고 즉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I 여기 해가지고 마이너스 3i까지 0, 1, 2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가 이제 원 경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원 경계까지 다 포함을 하죠. 이렇게 다 포함을 해가지고 3 이하인 거니까 여기 내부 다 얘가 되겠어요. 여기 있는 점들은 다 마이너스 i와 y 거리가 다 3 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G-1의 실수부가 0 이상이다. 아까 이제 실수부 요거는 그 선형성이 만족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얼 하게 되면 분배를 하게 되면 리얼 C 하고 리얼 빼기 리얼 1은 뭐 1이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1. 그래서 실수부의 크기가 아니에요. 실수부가 1 이상인 그런 복수수 집합들이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죠. 맞죠? 여기 있는 점들이 다 실수부가 다 1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3번은 보니까 4i와의 거리죠. 얘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와의 거리. 그거의 합이 어떤 숫자 상수로 일정한 거예요. 요거는 기하적으로 뭘 나타내냐면은 타원을 나타내죠. 타원. 그래서 4i, 마이너스 i 고정된 두 점이거든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합이 일정하다. 그건 타원이죠. 그 고정된 두 점이 이제 초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4i. 얘를 마이너스 4i라고 하고 얘가 그러면은 이제 장축의 2배가 되죠. 장축의 길이가 되죠.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 그래서 대략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여기가 이제 5i가 되죠. 5i 여기 마이너스 5i. 여기는 3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이런 타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쟤는 뭐예요? 1하고의 거리 하고 마이너스 i와의 거리, 그게 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1은 여기, 마이너스 i는 여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 어떤 점에서 이 점, 여기까지 거리 같은 점은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그쵸?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 가능해요. 그래서 가 되겠죠. 수직 이등 분선. 맞죠? 여기 있는 점 다 거리가, 얘하고 얘 거리가 각각 다 같겠어요. 그렇죠? 여기 다 합동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 4번 의미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선분은 있는. 자, 됐죠?